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이한 대응과 현장 조치 미흡으로 인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의 부실 대응이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 대응 부실을 인정하고 결국 인천경찰청장은 사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모두 해임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장 대응에 대한 서로의 증언이 달라 CCTV를 면밀히 확인해도 부족할 상황에 관리 측인 LH와 경찰, 양쪽 모두 유가족에게 CCTV 공개를 서로를 통해 확인하라며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CCTV 영상 확인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에게 바디캠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총기 규제가 비교적 덜해 경찰의 공권력이 강한 미국에서도 과거의 과잉 진압 논란과 같이 경찰의 대응에 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였고 법 집행 과정을 전부 녹화하여 불법 행위를 체증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뉴욕주에서는 특정 경우에는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여 경찰의 책임감 강화와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6년간 웨어러블 폴리스캠 보급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경기도 오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10대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현장에는 바디캠이 없어 오직 주변의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촬영 영상에서 어렵게 정당한 공권력임을 인정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디캠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시범 사업을 하였던 지역에서 바디캠은 녹화된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고 영상을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용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많아 서로 사용을 꺼리고 미루다 보니 결국 저조한 사용률로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해경, 소방관들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이미 바디캠 사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해마다 구매를 늘려가는 반면 경찰의 폴리스캠 사용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권 침해 가능성과 예산 문제, 폴리스캠 사용의 법적 근거 부족 등 바디캠 사용의 직접적 근거가 부재하다 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청은 인천 층간소음 사건의 후속 대응책으로 신입경찰 1만 명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들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바디캠은 2015년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초기와 다르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일부 경찰들 또한 여전히 바디캠 사용의 필요성을 느껴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무기를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망설임 없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경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바디캠 도입이 시급하지 않을까요?